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무소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아파트 전세 대란 시대에 아파트보다 더 좋은 집인 단독주택과 상가주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아파트 전세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사철도 아닌데 아파트 전세의 씨가 말랐다고 하고 아파트 전세값이 폭등하며 정부에서 내놓은 전세 대책에 대해서도 말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평생 아파트와 단독주택, 상가주택 등 집만을 설계하고 건축하고 있는 건축 전문가로서 또 오랜 세월을 살면서 그 옛날 허름하던 초가집에서부터 다세대주택, 아파트, 전원주택, 단독주택 등에서 살아본 사람으로서 요즘 아파트 전세난을 바라보며 과연 아파트만 살기에 좋은 집인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6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요즘 전세난을 겪거나 집을 구하려는 사람 또는 디벨로퍼나 건물주가 되려거나 재테크, 부동산 등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되는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아파트 공화국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 아파트는 참 좋은 집입니다. 살기에도 좋고 독립성도 좋고 관리할 필요도 없으며 그저 편하게 살기에는 이같이 좋은 집은 없습니다. 그런 탓인지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아파트를 지나치게 선호하고 아파트만 집인 것처럼 인식되어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로만 몰리다 보니 아파트 값은 다른 형태의 집보다 분양가 등 원가도 비싸지만 또 거기다가 프리미엄이니 매년 폭등하는 비용까지 합하면 터무니없이 비쌉니다. 심지어는 내 집도 아닌 전셋값마저도 엄청나게 비싸며 이마저도 씨가 말랐다 하고 며칠 사이에 수천만원씩 폭등하기도 하지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는 아파트 천지입니다. 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 한가한 농촌에도 또 심지어는 경치 좋은 산속이나 논 가운데에도 이 아파트라는 집이 판을 치고 있는데 아파트 하나 보이지 않는 유럽 등 다른 나라 도시와는 비교가 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아파트 공화국이라고까지 불리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요즘은 사회도 다양하고 이런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도 다양하며 여러 계층이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으며 편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양한 생활을 즐기는 사람 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도 그런 사람과 계층에 맞는 집이 필요한 것이죠. 또 집이나 주택정책도 어느 한 계층이나 어느 한 시대만을 기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아파트가 모자란다고 아파트만 계속 지어대거나 어느 한때 아파트 값이 오른다고 아파트 위주로만 주택정책을 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값비싼 아파트를 살 수 없는 사람, 아파트를 떠나 살기를 원하는 사람 등을 위한 다양한 집들이 공급되어 누구나 자신이 살 수 있는 집을 찾아 누구나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하는 것이죠. 또한 시대의 흐름과 생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거 문화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만 하는데 지금은 모두가 아파트로만 몰리는 것 같아 보여도 이러한 흐름은 의식과 생활 패턴의 변화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다양한 형태의 집을 위한 건축과 마을 환경 등을 조성하기 위한 주택 정책과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과 집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 이러한 변화는 코로나19가 대표적인 사례로 코로나는 우리들의 삶과 특히 살아가는 집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탈도시화와 흩어지면 살고 뭉치면 죽는다는 캐치프레이즈에 따라 출입구와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위아래층의 화장실을 연결하는 덕트 등으로 인해서 감염병에 취약하다는 아파트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의 확산으로 온 가족이 온종일 집콕 생활을 해야 하는 미래에는 서재나 운동실,
오디오룸, 정원 등 다양한 취미와 생활을 할 수 있는 집이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 등을 볼 때 그렇잖아도 주택보급률이 100%가 초과된 우리나라에서 일시적으로 아파트 전세난이 심하다고 계속 이런 형태의 아파트만 지어대다가 언젠가 남아 돌아갈지도 모르는 이 아파트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의식과 생활 수준의 향상과 주거문화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집은 과거로부터 사회생활과 삶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과거 불과 30년 동안의 주택 형태의 변화로도 충분히 짐작해 올 수가 있는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요즘 성인들의 어린 시절에 살던 집은 어떠하였습니까? 집의 형태나 평면 구조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주방, 화장실, 가구 등은 열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입식 생활이라 해서 싱크대니 침대, 소파 등이 나오면서 문화주택이라는 어설픈 양옥집이 등장했고, 불과 30년 전부터 주공아파트라는 집과 연립주택, 다세대, 다가구주택 등의 공동주택이 지어지기 시작했으며, 그러다가 어느덧 온 나라에 이런 집들이 우후죽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그치지 않고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이제는 전원주택, 주상복합, 오피스텔, 고시텔, 원룸, 다중주택 등 새로운 형태의 집이 등장했고, 또 앞으로는 어떤 형태의 집이 나올지도 모를 일입니다. 또한 인구나 가구수의 감소와 특히 생활과 의식 수준 등의 향상으로 그저 인간이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극히 필수적인 잠자고 먹고 싸기 위한 기능만 충족시키는 겨우 방 3개짜리 아파트가 아닌 다양한 취미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주거문화가 형성된 주거 형태가 요구될 것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는 아파트보다 좋은 단독주택과 상가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사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아무리 아파트가 살기 좋고 편하다 해도 좁고 답답하여 다양한 생활을 즐길 수도 없고, 층간소음과 지나친 독립성 등으로 자녀 교육에 문제가 많아 이러한 아파트를 떠나 마당과 정원, 그리고 서재, 오디오룸, 다락, 옥상 정원 등이 있는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 전원주택 등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집이 1300여 세대가 마을을 이루어 살고 있는 판교 단독주택과 최근 대도시 근처에 개발되고 있는 광교, 위례, 미사 등 신도시의 다가구주택과 특히 상가주택 등입니다. 이러한 곳의 집들은 교통이나 생활 편의시설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주변 자연 환경은 복잡하고 답답한 서울 등 대도시와는 비교할 수 없이 좋고, 특히 자녀 교육이나 양육에 있어서는 층간소음도 없고 넓고 다양한 공간과 서재, 운동실, 다락, 마당 등이 있어 겨우 방 3개짜리 아파트하고는 비할 바가 아닌데, 이러한 것은 상가주택의 주인이 거주하는 4층과 다락, 그리고 옥상 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로 이러한 단독주택과 상가주택의 거주성, 비용, 부동산적인 장래성 등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 이와 같은 거주성은 삶의 질에서 아파트와는 비교할 수가 없고, 특히 위에서 언급한 앞으로 확산될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 등으로 온 가족이 직북 생활을 해야 하는 미래에는 더 각광을 받을 것은 당연한데, 더욱 중요한 것은 비용적인 면에 있어서도 웬만한 아파트 값은 물론이고 아파트 전세값으로도 지역과 위치에 따라 충분하며, 특히 요즘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부동산적인 장래성에 있어서도 유망합니다. 그것은 땅과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생활에 있어서도 크게 불편하지 않으며 위에서 언급한 거주성과 미래 생활에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집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아파트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주택을 짓다 보면 디벨로퍼로 활동할 수 있어서 재테크나 인생 역전의 기회도 생기며, 다가구주택이나 특히 상가주택인 경우에는 매월 발생하는 임대소득으로 직장인들에게는 투잡으로 또는 퇴직자 등에게는 노후생활대책으로도 유망해서 값비싼 아파트를 그냥 머리에 이고 사는 것과는 비할 바가 아닌 것이죠. 자, 이제까지 요즘의 아파트 전세난을 바라보며 아파트보다 더 좋은 집인 단독주택과 상가주택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아파트 공화국,
두 번째로는 다양한 집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등에 대해서. 네 번째로는 의식과 생활 수준의 향상과 주거 문화의 변화. 다섯 번째로는 아파트보다 더 좋은 단독주택과 상가주택에 대해서. 다음으로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단독주택과 상가주택의 거주성과 비용, 부동산적인 장래성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물론 이러한 것은 각자의 생각이나 처한 환경, 특성 등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산다는 것이 그저 잘 먹고 편한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또 이제는 삶의 질이나 여유도 중요하며 다양한 생활에 대한 요구도 더 늘어날 것입니다. 집이란 그저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라 가족들의 단란과 행복을 가꾸는 공간으로서 이러한 생활은 어떤 곳에 어떤 집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점에서 더 다양한 생각과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특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바로 그 어느 때보다도 아파트 값도 많이 오르고 심지어는 아파트 전세가가 치솟는 데다 그런 아파트 전세의 씨가 말랐다는데 왜 오직 아파트로만 몰려드는 것인지, 그러다 보니 더 아파트 값은 오르고 아파트는 모자라는 악순환이 계속되는데도 말입니다. 더욱이 만기 때마다 오르는 전세값에 긴장하고 또 그 오르는 전세값을 감당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언제까지나 이렇게 남의 집 전세살이를 할 것인지를 생각한다면 과감히 이런 기회에 다른 방법도 강구해 보는 것이 훨씬 현명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며, 이러한 점이나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방법으로 내 집을 마련하고 건물주가 되거나 인생을 역전시킨 사람들의 실제 사례를 아래 더보기에 링크해 놓을 테니 보시면 이해가 훨씬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이야기들은 막연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 이러한 분들의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등을 설계하고 건축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린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은데, 혹시 이러한 데 대한 궁금한 점이나 의견 등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도 건축 전문가로서 또 인생 경험자로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러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며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